그래서 보면 이게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 리더십 개발 3요소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리더십의 최고의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잔 맥스웰이잖아요. 네. 그 잔 맥스웰이 저기서 할 때 인격, 업무, 대인관계 이 세 관계가 인격, 자신과의 관계, 업무와의 관계,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 정직이다, 성실이다 이런 게 있다고요. 이렇게 쭉 저런 품성이 제대로 되어야 리더자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도자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임기응변에 능하고 거짓 곤모술수에 능한 게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 이게 뭐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 저 지식이라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참 정직하고 학생들의 그 모범이 돼야 되고 그래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되는데 저 교수들 자체가 겉모술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 삼관을 좀 넘겨주세요. 부정한 네. 돈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살면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원칙이 없고 정도가 없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은. 그 여기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왜 이래? 넘겨주세요. 정직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와. 그 성경에도 보니까 정직하면 평탄하다. 정직한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속여야 되는 줄 알아. 정치하는 사람은 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좋은 걸 아끼지 않는다는 거야.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쁨도 뿌려준다. 넘겨주시면 여기에 이게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이 우리가 아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 벤자민 플랭클린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냐? 정직. 근데 이게 김문수 후보는 지금 어때요? 그분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비교해 볼 때 뭐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홍 목사님. 그래 뭐 여러 가지 모든 그 한마디로 말 검고 희고 뭐 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저게. 그러니까. 색깔로 말하면은 예. 그래 드러나고 그 살아온 삶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런 걸 두고도 가치관이 오염돼 가지고 아까 말한 그런 엉터리 지식인 저런 가치관에 의해 가지고 저렇게 국가의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다는 그 대가는 우리 국민들이 두고 이렇게 뼈저리게 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몰려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물건을 만들 때 겉에만 번들어오고 속에 알맹이가 정직하지 못하면 옛날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네. 참 시골에도 말입니다. 사과 같은 거 나무 게장에 담을 때 보면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 위에는 뭐 좋은 거 1등급 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밑에는 좋지 않은 거 이어가지고 그렇지, 지금도. 우리나라의 그 상품 내는 모습이거든 그게.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좀 많이 도와줬는데 네. 과거에는 그게 일반화됐다고. 그런 것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부터 빛 쪽은 뭐라고 그랬지? 개살구.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섹스피어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정직한 만큼 풍요로운 유산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지도자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뽑는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가난한 거죠. 근데 우리가요 예. 참 살면서 우리가 저 목사로서 오래 살았지만은 우리도 정직하지 못하죠. 예. 못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많지, 예. 그러나 그것을 정직하지 못했다고 해서 교인들이나 자식들한테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가의 대통령이면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도자가 그런 것이 딱 뽑혔을 때 어떤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게임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요. 나한테 예. 어떻게 끝나서 그랬더니 아니 지금 선명하게 비교가 딱 되는데 정상적인 국민들이라고 하면은 김문수나 설란영 여사는 보면 막 마음이 감동이 되고 자기가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가슴이 뛰어본 일이 없대. 예. 너무 그런 사람만 만나서 그래. 나는 지금 만나보면 시장통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싶을 때가 있어. 그래도요 시장에서 장사하신 분들도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속에서는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그런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요 속으로 저 나쁜 놈이라고 욕합니다. 그럼요. 네. 넘겨보세요. 겉으로는 예.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속에는 정말 우리가 표본을 삼고 우리 민족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 누구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전 목사님 저런 거 잘 읽지. 예, 정직은 아름다운 관계를 세우기 위한 기초다. 예. 이게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기본이지. 만약에 전 목사님하고 나하고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고 불신 관계야. 그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 내가 물 한 잔 줘도 먹겠어요? 안 먹지 거기다 독약하는지 누가 알아? 그래서 옛날부터 일터나 가정에서 정직함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세워나간다면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 그렇죠. 정직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거나 부정확한 전달을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세부 사항이나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요거를 참고할 수 있는 게 3면을 좀 봐주세요. 3면에. 이 거짓을 말하고 부정확한 전달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세부 사항이나 정보를 빠뜨리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 이거 지금 아주 이슈야 이슈. 오케이. 예. 이 유령섬으로 전락한 거북섬
사업을 자랑했다. 특혜 비리 의혹. 근데 이 거북섬이 지금 완전히 그냥 이게 허당이더구만. 아무도 없어. 네. 뭐 급제도 없고 뭐.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김문수 후보가 너무 그 경기지사 할 때 한 행적들이 많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니까 나도 했어 하고 내민 게 거북섬이라는 거야. 거북섬. 대표적인 실패작이죠, 제가. 이게 완전 실패한 거거든요. 내가 이걸 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조금 크로즈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위에. 점포가 네. 3,253개 중에서 53개 중 3,253개 중 13%만 입점해서 네. 공실률 87% 육박. 예. 이재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느냐. 이준석 이 현실을 모른다. 민주당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렇게 네. 해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가서 보면 네. 다 모든 점포가 비어있는 걸 보이는데도 네. 저거 허위사실이라고 네.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른쪽 조금 좀 가보면 네. 이 왼쪽으로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 거짓 그 뭐죠? 그 유세할 때 공약? 공약 네. 이게 걸리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민주당은 시흥 시민의 거북섬 재건 노력에 죄를 뿌린 이들에게 예.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예.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예.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25일 이재명 후보는 거북섬에 관광 유인이 없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웨이브 파크를 유치했고 이를 유세에 언급한 것이라며 거북섬 사업 지정은 2015년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과 남경필 지사 시절로 2018년 당선된 이재명 지사가 거북섬을 만들었다는 정치 공세가 가당키나 하냐며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준석 후보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근데 저 얘기를 본인이 한 게 아니야? 본인이 한 건데 내가 이거 했다고. 참 뭐 어느 다리도 뭐 유구부로 있는 거 그건 자기가 없앴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한 것도 아니더라고. 그 뒤에 한 거지. 자, 그다음에 넘겨서 보시고 여기 이제 그 하면을 보면 여기 아주 오른쪽으로 좀 가보세요. 여기에 이런 게 나와. 또 내려주세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번에 그 김문수 대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에 된 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잘못한 거 없고 가보니까 모든 재산 돈까지 다 빼서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놨다는 거야. 예? 다 뺏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반드시 내가 밝혀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저거요. 네. 어떤 사람이 거기 한번 읽어보고 하면 어떨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맨 끝부분에 재산을 다 빼앗긴 바 됐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불행한 일을 겪어 매우 가슴이 아프고 박 전 대통령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자기가 대통령 되면 저런 거짓된 걸 바로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출소 이후에 고할 처소가 없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떤 독지가가 집을 제공해 주므로 거기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참 저분이 어떠한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래 다 무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죄로 나온 상황에서 저걸 회복시켜 주는 것이 마땅한 국민의 도리죠. 근데 내가 보니까 우파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없고 좌파에 있는 사람 김대중이 김영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무현이 그다음에 문재인이 아주 그냥 전부 다 땅땅대고 살고 있잖아. 나라 경제를 망쳐놓고 있었어도. 그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참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박헌영의 참 엄청난 이 공산주의 혁명을 남쪽에도 하려고 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죽어도 공산주의를 안 된다. 그는 뭐 그의 평생의 소신이었고 소신대로 그 박헌영의 엄청난 많은 세력을 다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이제 자유민주국가로 기독교 입국론을 이어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죠. 세워가지고 이 참 미국과 더불어서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6.25도 막아내고 또 이렇게 오늘날 이 자유민주 시장 경제로 세계 만방이 떨친 번영하는 나라를 만든 기초가 바로 이 대통령의 건국으로 통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또 이렇게 그 자유시장 경제의 그 원리 아래 이렇게 나라를 갖다가 세계 만방에 떨칠 만한 요즘 우리가 방위 산업으로 전 세계를 떨치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자주국방 기치 아래 박정희 대 기초를 놓은 겁니다. 그 놓은 거 이제 꽃이 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고속도로를 깔 때 박대근 고속 갈 때 김영삼 김대중 신민당 당시에 이 야당 의원들은 막 그냥 농성하고 대모하고 들어눕고 말이죠. 엄청난 짓을 해놓고 역사 앞에 한 번도 사죄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 사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야당 사람들 전부 다 경고고속도로 못 다리들 만들어야 돼. 그때 한 짓거리를 생각하면 역사 앞에 그렇게 진솔하게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사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참 이 위대한 지도자들 만든 이 나라를 갖다가 이 자유우파가
개성되는 이 나라인데 어떻게 된 정권인지 계속 방해하고 해방하고 이런 세력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이런 희한한 나라가 가치가 완전히 뒤엎어지고 전도된 겁니다. 네. 북한을 공산주의 하면 우리는 죽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어쩌면 노골적으로 이제는 체제 전환을 해야 된다. 상권 분립이 무슨 필요 있느냐 이런 말까지 서로 나오니까 이런 나라에 사는 우리가 참 어쩌다가 이 모양 이 지경까지 나라가 갔느냐. 이거는 바로 최근에 세워졌던 이명박 박근혜 뭐 또 앞에 있는 김영삼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유파의 표를 받아가 대통령 된 사람들이 이 좌파에 대한 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들의 그 배후에 있는 이 세력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그때 넘어가는 그것을 한 결과 오늘 대한민국 통째로 지금 넘어가게 생긴 이런 위기 국면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역사를